네,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때 논란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이게 청와대에 의한 하명 수사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이제는 울산시장이 아니라 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심을 강도질했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님께서는 이건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네, 그걸 하달을 했고 또 네, 그에 대해서 경찰에서 음흠, 청와대로 수사 보고를 올렸다는 건 이거는 명확한 지시죠. 네. 자,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어제 이제 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그 서면 브리핑 내용을 기초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외부로부터 접수가 이루어져서 넘겨준 것이다, 이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이게 외부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 가져갔다 그러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데 그럼 반부 비서관의 업무인데 네, 백원우라고 하는 뭐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 음흠, 또 실제 이 권력의 핵심 인사이겠죠. 네, 그런 분이 어디 첩보를 가져왔는지 들고 와서 줬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그 여부를 떠나서 음, 청와대에서 그것이 와서 뭐 이첩해줬다 뭐 이렇게 한다는데 네, 자기들 소관 업무가 소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음, 민간이 사찰을 한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음, 자기들이 어떤 특정 뭐 야당 뭐 정치인 뭐 김모 씨를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로 음, 하여금 그 첩보라고 넘기라 그런 다음에 네. 첩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음흠. 그래 되면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치 사찰을 하는 거죠. 네네. 자기들이 아예 사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첩보를 제공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시장님과 함께 그 황운하 그 지금은 이제 대전지방경찰청장이죠. 황운하 청장을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섭외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오늘 그 시장님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좀 균형감을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예, 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들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와서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일부 보도인데 예. 일단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러면 백원우 그 전 비서관이 그 첩보를 본인이 생산한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민원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전달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그 말장난이라는 거죠. 네. 자기는 음. 만약에 그런 무슨 그 제보나 첩보의 그 제공이 있다면, 네. 그 접수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주머니에 쿡 찔러서 들고 와서 전달해 주는 그거는 정식 절차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이거 수사하라고 쪽지를 준 거죠. 이게 민원이나 투서를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록에 남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접수가 정식 접수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식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예. 만약에 접수가 되면 민정실로 갈 일이 없죠. 반부패 비서관실로 갔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혹이 시작되는 게 딱 뻔히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그러니까 끌어내야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명수사를 끌어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 그 하명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자기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켜야죠. 음. 수십 년 지기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다가 네. 송철하는 분이 2014년도 그러니까 3년여 전이네요. 2014년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울산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무소속 후보였거든. 기호 5번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예예. 그 당시에 민주당은 기호 2번 민주당 임동우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그 당시 국회의원인데요. 문재인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자기 당 2번 후보를 지원한 게 아니고 5번 후보 송철호 옷을 입고
거리를 손잡고 다니면서 지원 유세도 하고 토크 콘서트 하고 자기의 소원이 뭐냐,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만큼의 절친한 사이, 이거는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친구 당선시켜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전제를 한다면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명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걸 수사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그 경찰이 그러면 그 청와대 하명 수사에 굴복을 해서 그 수사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경찰? 그러면 그 하명 수사를 한 것 자체가 범죄니까 그 청와대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도를 종합을 하면 예. 그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 사건을 하명을 한 건지 이첩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넘긴 게 2017년 10월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 이걸 또 전달한 게 2달 뒤인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된 게 2018년 3월이고요. 그러면 거의 반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는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뭐 이런 소문입니다. 제가 아직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네네. 듣기로는 네.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김기현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건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인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 인사가 누구인지를 좀 더 소상히 밝혀줄 수 있나요? 그 지역에 소문이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경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김기현이 뒷조사를 하는데 뭐 몰래 할 수 있나요? 그 경찰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니까 네네. 네 뒷조사하고 다니더라는 얘기가 금방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울산청의 진흥수사대에 네. 6개 팀인가 있었는데 어떤 팀이요? 1팀, 2팀, 3팀, 6개 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중에 4개 팀이 네. 김기현이 뒷조사에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어허. 자기가 부임해 오자마자 네. 바로 김기현이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김기현이 물어보더라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죠. 네네. 그렇게 해서 오자마자부터 미션을 갖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뒤질 거 없나고 학자같이 뒤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명의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압수수색을 했고요. 뭐 특혜 받은 게 없냐고 다 샅샅이 다 뒤져갔거든요. 예. 결국 그런데 김기현을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까지 하면서 아니면 말고시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아주 준열하게 경고까지 다 했고요. 잠깐만요, 시장님. 다시 한번 그럼 기초 사실 확인부터 다시 할게요. 그럼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한 시점이 언제였죠?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아마 6월, 7월 무렵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017년이요. 2017년 6, 7월쯤에 부임하자마자 그 동원을 해서 시장님에 대한 어떤 뒷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하더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자마자 시작했구나 제가. 그러면 시장님께 그렇게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귀띔을 해준 사람이 복수입니까? 복수해서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사람이죠. 예. 그러면 그게 뭐 경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는데. 아니 경찰 관계자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뭘 물어보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야 경찰이 그런 거 조사하고 다니더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황운하 그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시장님에 대한 뒷조사를 했고 그 뒷조사 내용이 취합이 돼서 청와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명으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네. 청와대 이거는 뭐 제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제가 저희 팀 추측입니다. 네. 청와대로부터 그러니까 황운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기 계급 정년에 걸려서 이제 경무관으로 끝나야 될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어찌 보면 구제 케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차를 타고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자기는 문 대통령 때문에 승진했다. 나는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부임에 올 때부터 제가 판단하는 미션을 갖고 왔다. 오다를 받고 왔다 이런 얘기죠. 오다를 받았다. 그래 오다를 받아 내려와가지고 막 뒤조사를 한다고 다 해봤는데 뭐 잘 안 되다가
뭐라도 하나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천 발표한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다 무혐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서 제가 상당 부분 제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장님께서 의혹을 갖고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정리해서 그러면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시장님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시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결과물과 예.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첩보 내용의 상관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첩보 내용이 다 자기가 뒷조사를 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제 말은요.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 당시 넘겼다는 첩보 내용이 단순하게 메모 쪽지가 아니고요. 상당한 분량이고 내용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 듣기에도 뭐 많았다고 해요. 네. 이런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서 미션을 갖고 내려왔다는 소문들이 지역에 많이 돌아서 네. 그 참 웃기는 사람이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참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꾸 진행되는 걸 보니까 매우 그 소문이 사실 같다고 이렇게 뭐 구체화되길래 참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그 황운하 청장에게 그런 오더를 내린 사람은 누구라고 의심을 하세요? 글쎄요, 제가 오더를 내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더를 내린 수사할 수 있는 권한만 좀 제가 당장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건 아니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글쎄 이거 뭐 그럴 리가 있나라고 저는 그러고 넘겼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구체화되어서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백원호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예. 뭐 저기 그 경찰청장 같은 사람 인사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인사 검증도 다 하잖아요. 네. 예를 든다면 이제 황운하라는 분이 그 당시에 투스타였는데 치안감에서 3스타 치안 점검으로 승진돼야 되고 나중에 경찰청장 하고 싶을 텐데 그 인사 검증하는 팀에서 이 사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잘 보여야죠. 이거 네. 뭐 하늘 같은 분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죠. 민정실은요. 알겠습니다. 어제 황운하 청장이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은 경찰청 본청 수사국으로부터 그 첩보를 이첩받아서 수사했을 뿐이다. 절차와 개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말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자기들끼리 경찰 고위 관계자들끼리 예. 자기들끼리 이거 어디서 왔다 서로 간에 얘기할 건 뻔하잖아요. 우리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청와대 지시사니까 잘 챙겨야 된다 해석이 뻔해 보이는 데다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 진도가 느리다고 하는 최근까지 공문이 내려갔다는 거거든 경찰청으로요. 예. 그러면 경찰청에서 울산지방청으로 청와대 이런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우리 상식이죠. 수사 보고서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네. 그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고 저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 보고서를 올렸으면 이 청와대에서 보고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텐데 자기는 청와대 관련된 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님의 그 말씀만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은 시장님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반론의 인터뷰를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 시장님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나 이런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받은 바가 없고요. 네. 그동안 고발한 제가 제 이름으로 고발한 건 아니고요. 예. 우리 당 공작대책특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김기현 개헌의 찬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망가뜨리는 국기문란이다. 네. 국정문란죄이기 때문에 이건 당 차원에서 대응해서 이런 다시 없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검사장 네.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 언론 보도 인터뷰 내용에 하면 이건 완전히 누구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거다. 증거도 없는 수사를 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인터뷰를 부탁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도 꼭 좀 인터뷰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반론의 어떤 인터뷰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